정조마을 황계동 화기치상 주민협의체 대표와 농촌체험마을 대표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문문현입니다. 그럼 제가 회의 주제 두 건에 대해서 발의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화성 청례시 관광화 마을의 천병 정조마을 황계동이 역사마을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따른 종합 컨트롤 타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여러분께 이미 카톡으로 소개한 것처럼 우리 마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한 예산이 무려 300여 억 원이 됩니다. 300여 억 원이면 우리 세대로 하면 100세대로 쳐서 세대당 1억 원씩 투자한 겁니다. 1억 원씩. 그런데 이를 분석하고 보완하고 추진하는 종합 컨트롤이 화성시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끄시고 또 하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와 보완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엉망인 조직사회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조직사회라는 겁니다. 오늘 부시장님 오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고약스러운 줄 알고 안 오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각각으로는 부서가 열심히 하였으나 종합했을 때 연동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충돌한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업이 단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을 보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셨으나 부시장님은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단 한 번도 마을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조승문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종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은 부시장님이 추진 단장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오늘 존경하는 부시장님이 우리 화성시에 유영란 의원님의 주선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 오신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만시지탄이지만은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오셨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오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승문 부시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달하시겠죠? 자, 그럼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수변공원 조성, 보호수 관리, 정조복지센터 건립, 어정 조성, 마을 주민 이렇게 유기적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수변공원은 건설과 도시재생과 공원관리과 복지센터는 복지정책과 공공건축과 디자인과 어정은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도로과 보호수 분야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거기에 마을이 알파로 있어야 합니다. 이 속담에 멍석을 깔아주면 하던 일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듣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은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수건사업인 목욕탕과 찜질방이 증발된 것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4년 8월 30일 착공 기념 행사 때 드렸던 인사 말씀과 메시지를 다시 소환토록 하겠습니다. 막혀버린 길, 여기 저기 이정표에 황계동 그럼 막힌 길 그렇게 써야 돼 있죠. 막혀버린 길, 희망이 없는 동네였던 황계동은 7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비행기 소음과 철조망 등으로 길을 막아버리는 등 온갖 규제로 사람들이 떠나버린 슬픈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주민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사람답게 아름답게 자신들의 삶을 살고자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려는 열망으로 2016년부터 다시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직을 정비하여 마을 운영위원회라 칭하고 슬로건을 화기 시상이라 내걸며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행복마을 만들기에 돌입하였습니다. 과정을 해고해 말씀드리자면 2016년 1월 18일 최인석 시장님의 시민과 정담은 대화회장에서 건의사항으로 마을 버스를 마을 외곽에서 마을 해관까지 연장 운행과 둘째, 올레길 건설로 주민 운동코스 확보와 셋째, 마을 입구부터 마을 해관까지 진입로 개설, 그리고 넷째, 시장님의 마을 방문 요청 등을 건의하고 황계동이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평과 함께 재산권 행사마저 제약받는 억울함과 군사 보호구역 고충 해결의 호소를 2016년 1월 19일 여기 기호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하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연후 2016년 5월부터 시청에서는 마을길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비로소 관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17년 1월 25일 시장님과 정담은 대화회장에 마을 주민 47명이 함께 참석하여 목욕탕과 찜질방 건립 건의를 어느 할머니가 하면서 제3차 시장님 마을 방문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때에 요청한 분이 여기 졸고 계시는 이을령 할머니세요. 이분이 요청했어요. 좋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좀 해주세요. 마을의 끈질긴 요청으로 2017년 3월 21일 당시 최인석 시장님께서 우리 마을을 직접 방문, 청년 조직과 간담회를 통해 정조로 및 목욕탕 건립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뒷날 2017년 3월 22일 정조로 개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님 등 4분이, 목욕탕 건립에 대하여는 국장님으로 승진한 복지정책과장님 등 3분이 참석, 마을 공동체와 협의 끝에 3월 27일 목욕탕 건립 관련 토지 소유주 2명과 정조로 개설 관련 토지 소유주 13명의 동의와 주민 73명의 연서명으로 건의서를 복지정책과와 도로과에 각각 제출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우리의 건의가 성립되었고, 당시 시장님께서 황계동 발전에 진심과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메시지로 따로이
저에게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4시쯤, 새벽 4시쯤 메시지를 보내면 그 최인석 시장이 3시 반에 메시지를 보내. 왜? 잠 깨우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주무부서들의 소극적 대응이 석연치 않아 2017년 9월 17일 화성시 체육대회 시 시장인 덕대를 통하여 주민과 약속한 정조로 및 목욕탕 건립에 대하여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10월 6일 시장께서는 화성시 대표 사원으로서 황계동 주민들과 약속한 염원사항을 실력을 다하여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또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답해 오셨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목욕탕 건립에 따른 진로 개설 1차 측량을 하면서 구체적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으나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어려운 난관이 여러 곳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는 당시 도시정책과 이정희 과장님의 도움을 받아 2018년 4월 주민협의체를 구성, 도시재생사업에 도전, 그해 8월 31일 국토부 주관 화성시 도시재생 제1호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정조로와 목욕탕 건립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키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복지정책과 공기태 주무관님에 의해서 2017년부터 계획을 수립, 2020년 6월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공공건축과로 이관되어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21년 11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 건축협의를 하였으나 1차 부동이 되었고, 2020년 3월 건축설계 수정 및 재건축 협의를 요청한 바, 2022년 5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부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늦게서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하고는 그냥 감싸고 쉬쉬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화성시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이 직접 나설 때라고 생각되어져 2022년 7월 13일 마을이 주관한 대책회의를 시청, 복지정책과 공공건축과 권칠승 국회의원 사무실 김덕은 보좌관님, 경기도의회 김해철 도의원님, 화성시의 유재호, 배영경, 유영란 의원님, 주민 등이 참석 대책회의를 하고 공군본부에 직접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민간군 합동회의 대체 시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김영웅 부단장님께서 마을과 회의 시 답변을 통해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겠다, 재검토하겠다, 1층을 지하로 수정할 것을 부단장님이 제의하고, 그런데 결국 그것도 말뿐이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2022년 8월 2일 황계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금공항 소음 피해에 따른 난청치유센터를 겸한 목욕탕 건립 대책회의 결과 공군본부의 현장 식사를 요청해서 공군본부 변주환 대령님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옥주 의원님실에서 백승재 보좌관님, 권칠승 국회의원실에서 김도근 보좌관님, 정명근 시장님 비서 이재현 비서관님, 경기도의 김효철 도의원님, 화성시의 유재호, 배현경, 유영란 의원님과 화성시청 이정희 개발사업소장님, 복지정책과 공공건축과 화산동장, 그리고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공군본부에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사진이 그날 현장 사진입니다. 2023년 3월에서야 부대의 심의 결과 동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공로자는 당시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신 복지정책과
권명한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은 화성시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권명한 과장님이 적극 행정의 표상으로서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소환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따가 복지정책과장님이 잘 얘기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과 2024년 4월 공사발주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드디어 착공을 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착공되는 당초의 목욕탕과 찜질방이 왜 사라졌는지, 노령마을이 요구하는 시설이 왜 없어져야 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높아심에서 여쭙는데 혹여 나래울이라는 기관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한 처방이 아니었는가, 이런 오해도 해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을 공동체,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농촌체험 휴양마을, 영농조합법인 청운에서는 정조대왕 성황대제를 모시는 정조대왕 당상목을 중심으로 주변 정비와 청운제, 수변공원 조성, 복지센터 건립, 어정 조성 등이 함께 잘 어우러져 서정적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역사마을로서 정체성과 문화예술, 관광, 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마을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을과 진솔한 소통을 하시면서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빨리 시정하여 화성 특례시의 100년 대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시지는 않았지만 부시장님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문 부시장이 이 원대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부서가 정적 컨셉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지도록 상호 연동되어지는 조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건의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조성문 부시장님을 비롯 화성시의 유영란 의원님, 배현경 의원님, 오문석 의원님, 박진석 의원님 등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어 화성시의 자존적 멋진 역사마을과 농촌체험 휴양마을로서 관광마을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